오늘 박근혜 정부의 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외교안보 부처를 포함시킨 게 특징인데 북한 핵실험에 따른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인선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위 취재팀 임혜신 기자 나왔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오늘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차 주요 인선 내용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누가 어떤 부처에 내정됐습니까? 네, 오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부처 장관 후보자 6명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이 내정됐고요. 국방부 장관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한 서남수 이덕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황교안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네. 또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진용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8일이었죠. 1차 인선 때는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하고 참모진,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인선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2차 인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좀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빠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가 중요시되면서 외교 안보 라인부터 신속히 정리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 조직법과 관련 없는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네. 또 박 당선자가 평소 강조해온 책임 장관제 기조대로 이날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인사들입니다. 네. 박 당선자가 검증된 인사를 선별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관 내정자인 김장수, 윤병세, 서남수, 유진용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요직을 거쳤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국정운영 철학에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발탁한다는 박근혜 당선자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죠. 네. 반면 너무 안전한 인물들을 배치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인선에 포함된 장관들을 몇 면을 볼 때 고시 출신, 관료 출신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네, 오늘 발표된 6명 장관 내정자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군 출신을 제외한 5명은 모두 고시 출신이기도 한데요. 네. 이 중 절반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육사를 졸업한 후 40여 년간 군에 몸 담았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대법공안 과장과 서울지검 공안 2부장, 대구 부산 고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입니다. 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차관까지 역임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조직에서 새 정부의 정부 조직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현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죠. 네. 여기 안전행정부의 초대 장관이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이 유 의원으로 이게 내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유 내정자는 3선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인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역시 행정고시 출신으로 내무부 관료를 거쳤고 구청장과 김포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예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했었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진용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문광부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외무고시 출신인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과 외교통상부 차관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 등을 거쳤습니다. 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각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자들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야권은 이번 인사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출범 시간에 쫓겨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요. 네. 통합진보당 역시 차분한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네. 진보정의당은 북핵 문제로 인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외교 국방 분야의 내각 인선이 이뤄진 점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면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도 이제 끝나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됩니까? 네,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처리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을 담은 국정 로드맵은 20일쯤 발표될 예정이고요.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서 국정 과제가 200여 개였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는 그런 기조에 기반한 것인데요. 이번 달 22일에는 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해결돼야지 다음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회와 여야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제 바람을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인수위가 해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네. 오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국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네. 2차 인선까지 끝났습니다만 아직 인선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과 21일 이렇게 남아있는데, 좀 전에 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그 영상 준비된 것이 지금 그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다음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부위원장이 그 국회의 여야가 협력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당부를 하는 그런 영상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 인선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서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지요. 네. 벌써부터 이제 많은 그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진통이 또 예상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오늘 결국 사퇴를 했어요. 그 국정운영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새 정부 갈 길이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기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